오늘 소식 말씀드리면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동달TV 이외에는 폭망했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핸드폰 좀 끄시라니까요. 폭망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술이나 먹어. 그냥 빨리 끝내고 술 먹는 걸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니 됐습니다. 저 앞에 제 이름 사무실 이름 저 예, 자막질 좀 예, 지우는 걸로 자막질 이게 좀 이 블라인드 처리하는 걸로 자막질 이제 좀 생각을 고민해 부탁드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대본을 대부분 스킵을 하고요. 광고로 바로 광고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핵심. 아, 오늘 핵심. 오늘 핵심. 명주야 어디 가노? 전화 꺼라. 이씨. 여기 미싱주의요? 에이 미싱 찌라래. 에이 씨발. 오늘 베리인데 베리했어 베리.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광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통달TV 1회에는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부터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광고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폴렌 샤벳 핸드폰 좀 끄시라니까요. 폴렌 샤벳 모이스처 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고 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 한번 써보시고 이 와중에? 예. 전에 발라봤는데 예. 정말 좋더라고요. 예. 너저왜못 발라봤습니까? 얼굴에 한번 얼굴에 이렇게 아 얼굴에 발라요? 이게 바르니까 아침에 예. 촉촉하더라 피부가. 예, 근데 세수 다르고 그냥 막 발라도 됩니까? 예예 뭐 우리 아들이 완전 개조악하면서 예, 개 좋아. 오늘 방송 혹시 이게 핵심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앞에 괜히 힘 뺐네. 이게 보시면 학생 운동 이야기 말로 이 있는 겁니까? 좋은 게 많이 들었습니다. 편백잎 추출물, 오레가노 잎 추출물, 그리고 황금 추출물, 황금도 들어요. 황금도. 황금, 예, 금 24K. 방금 아 그래야 이게 아침에 하니까 좀 반짝반짝했고.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저 그만 바르세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저거 가져가라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다시 재고를 해내야 돼요. 할 거예요? 네, 예. 한번 발라보시고, 요게 가격이 26,000원. 지금 현재 그렇게 비싸요? 예, 비엘리 홈페이지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광고하려면 아니, 이게 싸다 이렇게 유명 얘기해야 메이커가 아닌데. 26,000원씩. 보통 뭐 싼데 가성비는 좋다 이런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요게 우리 본부장 요게 45만 원짜리 제품 45만 원. 진짜 45만 원짜리. 이게 화장품 45만 아니 화장품이 아니고 이게 식품인데요. 한번 드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거 먹고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니 다이어트 식품 아닌데 요거 먹고 뭘 아침에 일어나면요 네. 화장실을 못 가요. 아 왜요? 이 숙이서 이렇게 가요. 저지 진짜 나 참. 일단 한 개 먹어보고 일단 여기 먹는 아, 시간 이 바로 먹는 거예요? 예, 한개 어. 포당 7,000원 정도 치면 돼요. 아 이거 뭐, 물 없이 먹습니까? 물 없이 먹습니다. 이게. 그냥 먹어요. 예, 그냥 뭐 진짜 7,000원. 요거 먹고 이게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어떤 화장법 이런 것 때문에. 먹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마루타를 부른 거죠 이게. 아우 새콤하면서도 이게 좀 이거 좀 물을 뚝뚝 아 던져줘. 진동이 그래요. 옛날에 자꾸 먹어야 돼요 이거. 이게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이게-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닥선, 용불용설. 어, 어때요? 맛이 좀 독특하네요. 예, 맛이 좋다. 이게 새콤하면서도 벌화분이에요. 벌화분. 이게 레모나시 새콤한 레모나시하고 조금 비교하면- 맞은 네. 그런 맛인데 예. 먹기 상당히 좋네요 이게. 네. 좋은지 모르겠다. 한번 먹어 어떻게 압니까? 네, 좋게 방송 끝나면 좀 추적게 하지 마라. 네, 그럼 광고를 이게 하나에 45만 원, 이게 2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이고 좋은 화장품입니다. 많은 아, 성원을 비엘리죠. 예, 비엘리입니다. 비엘리. 비엘리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밤. 홈페이지 주소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셔야 비엘리 돼요. 밤. 예, 홈페이지는 그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럼 계속해서 재미없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재밌게 좀 해주십시오. 예, 얼마 전까지 1년 전이었습니까? 1년 전까지 우리 대구 지역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님이셨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 어떤 게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가지는 가장 큰 사회적 역할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향상시키는 문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제 이렇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거나 비정규직을 없애는 이러한 이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한가요? 이거는 재밌게 할 수가 없잖아. 네. 뭐 비정규직을 없애는 걸 하고 아,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앞에 좀 하면 깐족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거 묵지 마 제발. 방송하잖아. 너 가, 씨발. 아, 미안한데. 예. 아 어지럽다. 아 오늘 맛이 찌찌인데 찌찌. 오늘 와막 피곤해요 진짜. 빨리 하시죠. 하여튼 네. 제 이름 철저히 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권한을 얼굴 뚫고. 하고 자막 처리하고. 자, 시선을 자 똑바로 민주노총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민주노총이라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좋은 게 조금 과격하다. 과격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밥그릇만 중에서 챙긴다. 좀 귀족이다, 귀족 노조다, 뭐 이런 어떤 평가, 이런 세간의 평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해를 좀 풀어주시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민주노총의 활동이나 또 민주노총이 뭐 소위 말씀하시는 뭐 집회 뭐 이런 것들 진행하면 언론에서 왜 민주노총이 이러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뭐 해보면 이제 아침에 뉴스가 쫙 나오죠. 네, 오늘 민주노총 데모가 있으니까 네. 차가 막힌다. 네. 피해 가시라. 이렇게만 설명하지 민주노총이 왜 이제 그러한 집회를 하는지 무엇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보다가는 퇴근길에 차가 막힌다 또는 교통이 막힌다 이러한 이제 불편함만 먼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뭐 조금 진지한 부분입니다만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이렇게 언론들이 네. 우리 조통달님도 이제 기자시니까 언론들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보도하기보다가는 단편적으로 집회가 있다 이렇게만 이제 보도하는 것도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님 그 현업에 계시니까 예. 어떤 사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입장에 맞는 사회적 이슈만 주장한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근데 민주노총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원래 태어나기를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려고 태어났는 건데 이제 문제는 네. 현실 세계에서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민노총. 민노총 예, 이 민노총이라는 말 안에는 비하하고 싫어하는 그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합진보당을 통진당이라고 부르고 네, 자한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한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비하에 싫어하는 그게 이제 깔려 있듯이.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다양한 민주노총의 분들을 만나보지만 사람은 우등생만 모아놔도 1등부터 꼴등 있듯이 민주노총 안에서도 좀 앞뒤 없이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고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씩 괴리가 생긴다라고 저는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우리 한국 네. 사회에서 뭐 사회적 약자 또는 이제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나 뭐 비정규직 문제, 또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 정책을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단체는 다른컨대 사실은 민주노총 빼고 이제 없는 것도 현재 현실이다 말이죠. 그거 인정하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네. 우리 민주노총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되어지거나 또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의제들이 토론되어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많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도 이제 있는 상황이다라고 느껴서 저는 뭐 통달 TV에서라도 그러한 좀 이슈들, 뭐 최저임금 문제 또는 탄력적 노동 시간 뭐
확대 문제 또 노동 단축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저는 뭐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 본부장님 말씀에 다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는 게 민주노총 출신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고 많죠. 민주노총에서 또 뭐 언론으로 가거나 사회 기득층으로 이제 진출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 민주노총 뭐 출신 이게- 민주노총 출신 출신의 정치. 국회의원 예. 별로 이게 없죠. 팩트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니 그 민주노총 출신 정치. 단순하게 뭐 정의당 뭐 이렇게 아니 국회의원 민주노총 출신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예. 누가 있죠? 지금 현재. 아 이게 이렇게 20명까지 돼야 될 정도로 이게 예예예 아니 말씀.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별로 지금 없다는 민주당에 가 있는 예. 박용진 의원 박용진 민주노 출신 아니죠. 박용진은 그냥 참여연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 아, 예, 박용진은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당으로 가긴 했지만 민주노총 출신 민주노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 실제 뭐 300명 음. 국회의원 중에서 노동 자 그러면 운동, 그러면 아까 천영세. 민주노총 과거잖아요. 지금 권영길. 자 그러면 옛날 자 분이지. 예. 민주노총 출신 철회 빠른 철회 민주노총이 지지한 정치인들 공식적으로 아주, 지지 성명을 낸 아주 건설적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언론 민주노총이 지지한 국회의원들도 지금 300명 중에 몇 명이 안 말 되죠. 계속 끊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는 이제 이렇게 우리 전문가이신 노무사님도 팩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시다 보니 저는 민주노총 지지도 민주노총에 철회 대한 이렇게 오해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오해란 게 지지도 물론 철회하고 오해란 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지금까지 국민들을 향한 소리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이나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정치 권력이나 뭐 국회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특히나 뭐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누가 거기에 맞서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사실 못했죠. 목소리 내면은 바로 탄압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민주노총이 맞서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의 활동이 좀 그렇게 보인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오해. 생각하고 저는 민주노총이 자, 상당히 제가 합리적인 제가 조직이다. 말씀드리려고 예, 우리 했던 노무사님, 건 노무사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이 이 아니라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그- 아니라 자 네. 민주노총 출신 정치인 철회 민주노총 지지 정치인 철회 예. 자 그러면 민주노총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기득권에 이제 편입이 돼 있다. 편입이 돼 있는 거대한 조직, 힘 있는 조직인데 이제 자꾸 핑계가 이제 주류 언론들이 제대로 우리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일관된 이야기만 하시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활동을 알려내실 수 있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보수 언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해버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뭐 실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렇게 뭐 의견들이나 주장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이 이제 이렇게 옳은 이야기고 또는 방향이냐 하는 건 저는 백일하에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역으로 이제 여쭤보면 민주노총이 이제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네. 지적이다 이렇게 말. 이런 예컨대 건가요? 있는 거죠. 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10,0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국민들한테 동의를 못 받거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또 민주노총이 노동 시간을 우리 이제 이렇게 OECD 수준으로 52시간 정도로는 와야 된다. 단축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잘못되었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 게 합리적인 토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민주노총이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만 아는 것에 대해서 어제 보수 언론 통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차 밀린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니 그렇게 설명하는 건 더 이상 민주노총의 모습이 아니다. 민주노총도 어느 정도 기득 세력 안에 이제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들어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그렇죠. 보수 언론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건 조금 비겁하죠. 또 실제 이제 민주노총을 놓고 보면 자르기 어렵죠. 어, 재미는 없는데. 민주노총 이렇게 구성원 중에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예. 또는 뭐 기아자동차 또는 뭐 정교조, 뭐 공무노조 이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뭐 20% 임금 순을 봤을 때 안에 있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제 이렇게 활동해오고 주장해왔던 바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인 이제 이렇게 뭐 차별을 갖다가 이제 철폐하자거나 없애자거나 이러한 이렇게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지적했듯이 민주노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예. 하는 이제 부분에서 가지고는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폭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집중도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민주노총을 바라보면 민주노총은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기업이 목소리가 어떤 주류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주노총에 우리 일반적인 우리 양극화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인식하는 조금 이렇게 고소득의 노동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청소 노동자라든지 뭐 경비 노동자 이런 노조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오해의 핵심을 보는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 연봉 7, 8천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려라 이렇게 집회를 한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한번 돌아보시면. 근데 실제로 근데 실제 이제 저는 국민들은 요거를 그렇게 보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인식 자체가 네. 왜곡의 이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연봉 7, 8천을 받고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공무원이나 교사를 하는 이러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없애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역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조 기자님 같은 경우에 연봉을 한 1억 받고 있으면 그냥 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연봉 1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비정규직을 없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노총에 이제 그러한 지적하셨던 현대자동차, 뭐 공무원, 정교조, 공공기관의 노동자들 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이제 이렇게 삶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과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언론이 물론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니 그게 예, 예.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아, 민주노총의 활동이 정말로 힘없는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일반 국민들은 잘 안 느껴지는 게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 지점 저도 이제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20년 동안 이제 비정규직 중소형제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쭉 해왔었는데 지금 민주노총 조합은 한 90만 명 정도 중에 한 30만 명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이시거나 중소형제 사업장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세요. 이 숫자가 네. 나오면 신뢰가 확 가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그렇게 숫자를 지금 내셔야 아까 이제 되는데. 말씀하신 민주노총이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왔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정책적인 부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수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금을 내고 또 활동을 통해서 30만 명 가까운 비정규직 중소형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 민주노총 통돌 TV 이렇게 진지하게 가도 아, 그 됩니까? 뒤에 괜찮습니다. 예. 아, 네. 가끔씩 이런 것도 필요하죠. 호랑이 이해인데 예. 가끔씩 시련이 너무 빨리 찾아와. 예. 어차피 재미없는 게 뭐 폭망해 보려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민주노총 까먹어 봤잖아요. 아, 네, 이게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좀 독고다이라는 독고다이. 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저는 사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빨갱이라고 인식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냥 뭐 백색이죠, 뭐 백색. 백색, 회색 회색.
이회창 지지자. 예, 이해창 지지자. 뭐, 이회창 지지자. 변절자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변절자는 아니죠. 예, 뭐 원래 아니었어요. 깬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조 있는 사람. 예, 지조. 저도 예, 지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도코다이, 독불장군 좀 큰 흐름에 화합하지 못하는 단체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뭐 노사정인가요? 뭐, 경사노위. 예, 거기에 예. 참여를 하라 해도 안 하고 혼자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왜 정부가 하자한데 굳이 그 참여를 안 하는지 국민들은 물론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사노위에 예. 민주노총 참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이 예, 이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했었습니다. 예. 최초에. 그래서 이제 왜 IMF IMF 이후에 위기를 예, 노사정이 함께 이제 이렇게 극복을 해보자 네. 참가를 한 거죠. 예. 그 참가를 딱 하고 보니까 정부와 이제 이렇게 경계 측에서 밀어붙였던 게 정리해고라든가 이제 비정규직 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이제 고용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기대했었는데 결국 들어가서는 정례고가 시행이 되고 비정규직이 이제 시행되는 이러한 결과만 초래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건가요? 이번에 경사노위 부분도 이제 이렇게 많은 민주대의원대에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참여자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전체적인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전에 최저임금 이제 이렇게 산정 기준을 갖다 산입 범위를 확대시켜 버린 거죠. 그 노동시간 이제 이렇게 단축 관련해서도 탄력 근로시간제를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1년으로 지금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을 깔아버리니까 민주노총이 여기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민주노총도 그 이제 이렇게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자칫하면은 또다시 이제 이렇게 노사정의 때처럼 들러리를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개민요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사노위가 이런 부분들까지 참여시키겠다면 그러한 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양자가 좀 이러한 이제 이렇게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만드는 이러한 노력들이 뭐 정부나 또는 민주노총이나 또 경영계나 이러한 부분에서 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계속 같은 이제 저는 고민이 드는 게 제가 오늘 역할이 이제 그 우리 깐죽대는 거죠. 본부장님께 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이제 이런 맞아요. 예, 예, 역할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발 하지 마시고 예. 시 네. 하십시오. 요각이 있습니까? 아, 요각이 있습니다. 예. 그 태백산맥을 읽어보면 태백산맥. 이거 보셨어요, 태백산맥? 해방 태백산맥 해방 진짜로? 이후에 10권짜리인데 그 만화를 읽어봤어요. 그렇지. 아, 태백. 태백산맥이 많아거든요. 그 해방 안 이후에 봤다는 이제 뜻입니다. 농토를 예.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해방구에서. 네. 그러면 농민들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옛날에 악덕지주 시절에도 하지 않는 논두렁에 번외로 지었는 농작물, 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거해가서 다시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마음 상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경사노위가 됐든 노사정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민주노총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왜 나왔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자들 뭐 하면 이야기 안 하고 일단 나와서 뭐 이제 감 지르고 본다. 단지 걸고 뭐 일단은 뭐 집회하고 본다. 그 안에서 얘기하면 되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사실 있는 거 그렇죠.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 돼야 될 부분,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공수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의 이제 이렇게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 절대적이다.
사실 이제 이렇게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뭐 MBC, KBS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신문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의견 또는 노동 쪽의 의견들을 잘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야, 왜 자꾸 민주노총이 핑계만 대냐라고 질타하실 수 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 권력이 지난 시기에 어떻게 행세를 했냐, 역할을 했냐 하는 부분은 이제 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열려지고 또 민주노총도 이제 그러한 변화된 조건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렇게 정책적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할 수 있고 알려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노총이 스스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통달 TV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대한 언론이 많으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조적 지열이었다. 뭐 힘에 붙이는 이제 상황이었다. 근데 좀 고민이 있는 게 우리 근데 너무 전-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전 본부장님이잖아요. 예, 떨어졌어요. 그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사람 데려다가 지금 너무 민주노총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갈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그냥 민주노총에 아직까지 예정이 있고 낙선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 돌아보기도 싫은 사람한테 근데 제가 알기로 아깝게 떨어진 나의 거거든요. 조직은 뭐 떨어졌는데 뭐 나의 조직입니까? 아니, 너무 조직 그래도 아닙니까? 아깝게 저는 사실 좀 뭐 우스갯소리지만 소문에는 뭐 아까운 정도도 아닐 만큼 아이 뭐 그건 뭐 뼈처럼 그 부끄러운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사실 민주노총 저 조합원 한 분 알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화성 우리 6촌 형이거든요. 6촌 형인데 너무 실명 중심으로 화성 그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기본 40m를 갖다 따고 콜라 있네. 먹으려고 했더니 이 나쁜 새끼가 민주노총 알고 보니까 조합원이다. 조합원이다. 이렇게 예. 이제 이미지. 아. 그런 그 언론의 어떤 그 충실히 그런 길들여지는 예, 그- 그런 게 있다. 그 하나 예시로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그 예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종중산이 47억인데요. 47억인데 그 종중산을 비무가 지금까지 종중재산으로 음. 옛날에 편의상 왜 음. 종손의 이름으로 이런 명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중이 이제 그 돌려다오 명의를 이전해라 하니까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소송을 걸었죠 우리 종중에서. 소송 걸면 100%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1심에서 대구 지역에 좀 허접한 변호사 실명 깎아요. 최모 변호사 그 하고 거기에는 서울 로펌 좀 큰 거 있잖아요. 했는데 1심을 졌어요. 예? 1심을 졌어요. 그럴 리가 있나? 법이 족같아요. 법이 졌는데 예. 다행히 2심에 이겼는데 2심에서 또 기아자동차 자본 그가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입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노총하고 그렇게 연결될지는 아 그래서 싫어요 그냥 아, 그 깜짝 기아 자동차 놀랐네. 하면은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래요 그냥. 그 제가 모르는 질문 하나 하면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균에서 40시간이 된다면 예. 연장을 하더라도 연장 근로 수당 안 주고 부려먹겠다. 아 이렇게 되겠죠.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네. 간략하게 좀, 노무사님 얘기했지만 좀 이게 짧게 현재 이제 탈의금 3개월이에요. 질문하면 너무 길게 말해요 형님은. 하더라도 3개월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6개월, 하품하잖아요. 1년 단위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해 놓고 6개월 늘리면 3개월 동안은 68시간까지 막 부려먹다가 또 3개월은 이제 이렇게 52시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실제 노동 단축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보면 이해를 하나 모르겠어요. 하루에 짧게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를 1.5배를 줘야 되는데 예. 바쁠 때는 1.5배를 안 주고 부려먹고 안 바쁠 때는 조금 일찍 퇴근시켜 주겠다. 라는 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 저는 뭐 하여튼 뭐 근데 문제는 이 탄력적 예, 근로시간제 문제는 제가 너무 지쳐 있다는 어. 게 문제입니다. 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